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다소 좀 충격적인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에는 주식이라는 것이 없죠. 주식은커녕 지금 회사 같은 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주식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북한에는 또 비자금 같은 거는 또 많이 쌓여져 있죠. 특히나 당의 고위층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의 많은 비자금을 쌓아뒀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런 식으로 비자금을 많이 쌓아뒀던 북한의 고위층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의 비자금을 통해 가지고 삼성의 주식을 마구잡이로 그냥 사들이고 LG의 주식을 마구잡이로 사들어가지고 주주 행세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끔찍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 장관인데요. 이인영 장관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다 이건데요. 그 개정안을 두고도 정말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그냥 단순하게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를 한다든지,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법한 이런 식의 일들이 남북교류협력이라고 하는 달콤한 그 말을 통해 가지고 다 지금 정당화가 되고 있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이게 지금 법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북한 노동당이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자 남북교류협력법 황당 개정안 논란, 어떤 얘기일까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논란이 됐었던 북한 사람과 접촉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조항은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 상호투자 및 사무소 설치 규정은 그대로 포함시켰다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일단 저 기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 장관이 추구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이게 도대체 뭐냐, 그거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 이인영 장관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부가 남과 북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대 지역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기업이 북한에서, 북측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영리 활동을 하는 경제협력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써 평화가 도래해 있고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협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정책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도대체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상태입니다. 다른 그 어떤 나라가 됐든지 간에 북한보다 대한민국에 더 위협이 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지금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서 선진화가 되어 있는 민주화 국가들 대부분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1세기 지금 민주화가 되어 있는 국가들 대부분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유엔 제재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은 저런 식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일까? 의문이 조금 듭니다. 실제로 지금 보니까 외교부에서 태클을 좀 건 상태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그거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자, 외교부가 일단 문제 삼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남북교류협력법은 우수업체 인증제도 조항을 신설했다라는 것이죠.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은 교류협력업체에 정부가 보조금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북무역 공적, 사적, 금융지원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그대로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설 조항에서 밝히는 협력 사업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한 합작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도 지금 염려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식의 사업을 추진할 때 대북자금이나 금수품 이전 금지 규정을 또 어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 중에서 수많은 결의안들에 저촉 가능하다라는 것이 외교부의 의견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유엔은 결의안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북한이 유엔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근데 사실상 북한 제재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당사자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인 것인데 법률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인영 장관이 추구하고 있는 이 개정안이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개정안에서 북한 주민 접촉과 관련된 문제가 또 있었는데요. 북한과 접촉을 갖는 것을 기존에는 뭐였냐면 허가제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신고제로 변경하려고 했었거든요. 즉
즉 기존에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국가 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가지고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거부권을 삭제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지금 이해가 되지 않죠. 저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북한을 지금 주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 북한을 주적이라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저런 식의 지금 개정안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적인 북한이 만약에 우리한테 접촉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신고제로 바꾸겠다. 그 저희를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본다면 도대체 지금 통일부 장관이 이인영 장관은 머릿속에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맞는 것이냐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지금 태용호 의원이 당시에 물어봤던 것이 아니겠죠. 너 사상 전향한 것이 맞냐? 괜히 물어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식의 비판에 대해서 통일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답변도 가관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행위를 제재할 뿐이지 국내 입법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라면서 추상적인 법률이 대북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천지에 누가 도대체 저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대북 제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몇 개 국가 있기는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민주화가 발달이 되지 않은 그 몇 개 국가, 그런 국가들이나 지금 저런 얘기하면서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것이지, 유엔에 지금 들어가 있는 민주화가 되어 있는 국가들 가운데 누가 도대체 저런 얘기를 하면서 대북 제재 안 하겠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지 입법을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행위를 해도 된다. 누가 도대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미 지금 저런 식의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지금 통일부가 정상적인 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식으로 외교를 하니까 글자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왕따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일본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접근하다가 전 세계 어떤 나라가 도대체 한국의 입장을 지금 대변해 줍니까? 어느 나라도 지금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아요. 왜? 저런 식의 지금 막무가내 입장을 보이는데 누가 도대체 대화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무슨 원시 지금 사회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지금 통일부와 정부가 내놓고 있는 거죠. 하도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말이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북한 사람과 접촉을 자유롭게 한다. 그 조항은 빼기는 뺐어요. 그런데 남북 간 상호 투자 및 사무소설시 규정을 어떻게 한다? 그대로 포함시켜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의 3항에 따르게 되면은 경제협력 사업에는 남북의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또는 제3국에서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까? 북한 기업이 국내 주식, 채권, 부동산, 저작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북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걔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과는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그냥 북한 기업 활동이라는 것은 당의 활동인 것입니다. 걔네들한테는. 당과 떨어져 있는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북한에 도대체. 실질적으로 지금 저 개정안은 뭐를 허용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북한의 당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주식을 사도록 하겠다. 그거를 지금 허용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북한에는 주식시장이나 채권거래, 부동산 소유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이 같은 투자는 북한 집권 세력이 국내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준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김씨 일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노동당 39호실 소속 기업이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삼성전자, LG화학, SK바이오팜 그런 식의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감히 남북 교류 협력이다라고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인영 장관은 지금 이제 정권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실 자신이 있으세요? 역사에 지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식의 지금 개정안을 갖다가 교류 협력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합니까? 자기들을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그 대중들이야 잠깐 속일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감히 역사가 당신의 행동을 갖다가 묵과하겠습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이인영 장관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의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내놓고 있는 개정안이 전부 다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정안이냐? 북한에게 도움이 되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그 끔찍한 사상이 대한민국에서도 퍼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는 법안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17조 사항을 보니까 사회문화협력사업에서는 남북단체나 개인이 함께 문화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고 연극이나 영화를 공동 제작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렇게 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한 선전물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여기에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가 이인영 장관의 사상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논란이 무슨 대한민국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주주로서 행색을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것인지,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끔찍한 사상을 갖다가 대한민국에 유통을 시키고 저작권까지 받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인지, 뭐가 됐든지 간에 역사가 이거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이인영 장관은 반드시
반드시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의 행동들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편협한 자신만의 사상과 편협한 자신만의 이념만에 빠져가지고 장관으로서의 직책을 잊고 이런 식의 정책을 추구하고 나가고 있는 대가 반드시 치르게 되실 겁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